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있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여기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있다면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 어떠한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고민을 제가 디테일하고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이번 한 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수급의 흐름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 한 주의 시장의 브리핑을 우리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왔다고 하니까요. 자,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의 기맥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볼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 철저한 분석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김쌤과 더 알차고 유익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검색어 입력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 테지만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대응하는 방법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도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저희와 대화 좀 나누면서 방송 시청하셔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15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날보다 1% 오른 3,153.32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신 유력 소식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동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전날보다 1.57% 상승한 966.72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했던 지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말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198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4,044억 원과 394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일보다 9.47% 상승한 94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 생산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삼성이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설은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은 이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설이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백신 동맹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한미 정상회담의 졸림 사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지도 확인시켜주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의 장 초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흐름도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91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2억 원과 103억 원 사들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의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파라다이스의 주가 전일보다 0.54% 상승한 18,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파라다이스 관련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지노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카지노 사업 부진이 이어져서 적자 탈출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난 1분기에도 영업 적자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구조조정 효과에 따라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카지노 외 호텔에서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코로나 이후 본격화될 실적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16% 넘게 주가를 회복한 데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3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복세는 점차 줄여가고 있는 적자폭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카지노 등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장기화에 대비해 리조트 내 일부 시설은 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기도 해서 이 호텔 등의 영업활동으로 현금은 꾸준히 창출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빠른 시기 내에 흑자 전환은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인 회복세는 지켜볼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라다이스의 흐름도 우리 김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티웨이 항공 전일 대비 0.64% 하락한 3,08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티웨이 항공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에 이어 이 항공화물 운임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대형 항공사와 이 L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사 간의 실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간 부익분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LCC 업계는 사실상 좀 영업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차트 보고 계시는 티웨이 항공도 예외는 아닌데요. LCC의 수익 구조는 90% 이상이 국제선 여객에 집중된 가운데 이 짧은 시간 내 화물 운송 사업으로 재편하는 데는 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티웨이 항공이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티웨이 항공이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총 3대의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 탑승 고객을 위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인 티펫 등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날개를 달아줘요 이벤트, 반려동물 관련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도 합니다. 항공업계로서는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나름의 반격을 꾀하고 있는 이 티웨이 항공의 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또 마음도 불편하신 우리 한밤 가족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우리 김쌤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탄탄하게 세우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양대 지수의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를 보면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급격하게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단일 시장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시장에서 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자, 금리 인상이 뭐길래 왜 시장이 금리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B2 있죠. 영끌. 우리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혹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큰 손들도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저금리로 빌렸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투자의 상품들이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빌린 돈에 대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니 이제 다시 그 갖고 있던 종목군들, 갖고 있던 수익의 그 부분들을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은행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곳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왜 시장이 밀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이 뭐냐면 그냥 회수한다라는 뜻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경기가 거의 올스탑이 됐습니다. 그죠? 많은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가게 문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많은 자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세금 인상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라의 돈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그 풀렸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곳에서 세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에 따른 차익 매도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굉장히 큰 낙폭이 기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뭐냐? 수급이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1%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매수가 잡힌 것이 아니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도 4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국인 양매수는 잡혔지만 금액이 너무 작았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방심의 끈은 놓지 말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대신에 오늘 미국 시장은 아마 1% 부근의 강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우리 시장도 오늘보다는 더 좋은 위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부터는 또 시장의 테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동안 강했던 게 뭐죠? HMM, 해운주, 그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기업들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업도 강했고, 그리고 포스코, 그죠? 현대제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예요? 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철강, 해운, 이러한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 지수가 회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밀렸습니다. 그리고 HMM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또 올라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어제 흔들리더니 오늘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반면에 생각보다 강한 쪽이 있죠. 자동차. 자동차는 오히려 회복을 하고 있어요. 기아, SL, 만도, 현대 위아.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어느 특정 섹터밖에 못 올린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해운 쪽, 조선 쪽, 철강 쪽을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기업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봤던 주체들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만약에 거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자금이 지금까지 쉬었던 현대차, 기아, SL, 만도 이렇게 자동차 쪽 혹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저는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음 주에 트렌드가 바뀌는지 아니면 여전히 트렌드가 유지되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편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 이야기대로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저희 노란톡 메신저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노란톡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 딱 켜시고요. 우리 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순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순서대로 들어오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이 조금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검색어 입력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카메라 갖다 대셔서 스캔하셔서요. 따라서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중에 저 보아캐스터도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 김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또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장중에도 다양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고요.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때때로는 우리 김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주시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우리 김쌤이 모두 함께 있는 방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 생활 하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많은 상담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노란톡 메신저를 통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꽤 많이 좀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컨택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TA 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종목 모두 다 컨택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TA 항공은 당연히 항공주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관광이 다시 재개되면 재개될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컨택주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저가 항공이죠. LCC, 로우코스트 항공사를 이제 LC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대형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그렇게 큰 타격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왜냐? 항공 화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스갯소리로 아니 항공 화물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으면 그동안에 대한항공은 왜 이 관광 산업을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항공 화물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이 LCC 항공사들은요. 관광 산업이 거의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길이 막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정말 역대 최저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젠 조금씩 회복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을 예전처럼 많이 다닌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니진 않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개월수를 선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항공사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죠. 면세, 화장품, 이러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 자, 이번 주의 특징주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 싶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구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소비 문화, 소비 패턴 자체가 화장품 안에서도 혹은 의류 안에서도 혹은 자파 안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요. 고부가 가치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조금 높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은 아니에요. 뭐 설화수라든지 뭐 헤라라는 이러한 브랜드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 라인업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부채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잘 팔리는 거는 명품이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처럼 고가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예전에 로드샵으로 유명했던 뭐 미샤라든지 뭐 토니모리라든지 이러한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쪽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소비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투자를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의류라든지 자파 이러한 종목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영업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무엇을 예를 들 수 있겠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한 해외 유명 브랜드 중에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있어요. 헤르메스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총 판매한 매출을 보니까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1조를 팔았다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을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매출액은 이렇게 50%로 루이비통이 거의 2배 가깝게 많이 팔았는데 영업이익, 마진율은요. 두 동사가 똑같다 그럽니다. 그만큼 고마진 제품이 지금 더 많이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도 고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주를 보실 때에도 기존에 하던 산업의 회복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TA항공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본업이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 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의 성과를 내야 되거나 그 이상의 성장 모멘텀 동력을 가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어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렸어요. 하지만 오늘 올랐죠. 왜? 정부에서 혹은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신다거나 손절을 하신다거나 대응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동안의 본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갖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혼자 찾기 어려우면 제가 이제 방송마다 드리는 블라인드 종목에 집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좀 빠르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더존 비즈온입니다. 86,100원에 비중 18%예요. 더존 비즈온. 참 이 종목,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네,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안 좋아요. 일단 결과부터 드리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더존 비즈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가면 수기로 장부를 이제 모두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시스템화 해놔요. 그거를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그 ERP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존 비즈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새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낮은 저가의 브랜드를 통해서 ERP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데가 많거나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실적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가는 종목은 가요. 대신에 소외된 종목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는 시장입니다. 더존 비즈온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기술적 반발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반발세를 노리면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한 이야기시겠지만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일진다이아 갈게요. 43,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일진다이아는 보유하십시오. 자, 수소차 관련한 기업들. 사실 전기차냐 수소차냐 정말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죠. 적게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말이 많았습니다. 수소차가 좋냐? 전기차가 좋냐? 대장주는 뭐냐? 뭘 사야 되냐? 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요.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밀리지는 않았다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없었고 주가도 밀렸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없었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을 제가 손절가를 제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의 가격이에요. 3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만 원 혹은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볼 만하다. 제가 왜 38,0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냐면요. 좀 길게 봤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봤어요. 자, 38,000원 부근에 노란색 박스를 딱 쳐볼게요. 어때요? 의미 있는 구간이 지금 한 3군데가 보이죠. 하나, 둘, 셋. 이 구간에서 35,000원, 3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서 더 가려고 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러다가 거의 1년여 만에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해당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으니까 일진다이아는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료 한번 볼게요. 현대사료 21,700원에 비중 15%. 21,700원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사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일 고점에 사셨거나. 자, 만약에 최근에 제일 고점에서 사신 분이라면 이거는 투자 매매의 방법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좋은 기업을 샀냐 나쁜 기업을 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가격대에 샀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변동성이 큰 종목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굉장히 흔한 격언,
가는 말에 올라타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거를 들으시고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다 떨어지면 남들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려요. 올라가요. 떨어질 수 있나요? 그쵸. 아, 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나중에도 이러한 종목군이 있어도요. 쫓아갈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과 61선을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3, 4개월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시세가 난 종목은요. 계속해서 갈 수는 있어요. 자, HMM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21선과 61선에서 기다려서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급등주들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HMM 기준으로 볼까요? 첫 번째 상승 때 상승해요. 나한테는 매수가를 주지 않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21선까지 기다리면 1차 매수를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1차 매수점이 이 지점이에요. 아니 전문가님 앞에서 산 가격이랑 1차 이 기다렸다 사는 가격이랑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기간까지의 투자자의 심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가지고 있어서 계좌에 손실이 난 채로 거의 한 달을 지내시는 거하고 여기 오면 사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달을 노려보는 거하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미래를 꿰뚫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차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2차 매수는 어디? 61선을 기다려라. 자, 61선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이렇게 시세가 나면요.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거나 제가 여기 이 가격보다는 지금 더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더 가져가는 겁니다. 더 가져가요. 그러다가 61선이 또 와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에 첫 번째 샀을 때랑 이미 평단이 그럼 똑같은데 그냥 처음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말했죠. 매수하고 물려있는 기간이 긴 사람하고 물려있는 기간이 짧은 사람하고 굉장히 나중에 수익권이 되었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오랜 기간 물려있는 사람들은요.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내가 왜죠? 마이너스 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를 물린 채로 2달, 3달 지나왔어요. 근데 그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승 탄력을 붙으면서 보합권에 올라와요. 플러스 3%,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3%, 5%만 올라와도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는 게 오, 가장 심리, 일반적인 그쵸, 투자 심리죠. 심리예요. 그래서 오래 가져갈수록 오래 손실인권에서 가져갈수록 크게 못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만약에 두 번에 나눠 샀습니다. 그러면요. 먹을 수 있다니까요.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21선의 조정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 기다립니다. 뭐 여기에 따라 여기 부분은 투자자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21선에 닿았으니 샀다라고 가정해서 보면 높은 구간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 현대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수의 법칙으로 보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가장 먼저의 순서이지만 그 다음에 타점은요. 차라리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사료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박셀바이오 104,100원에 비중 35%네요. 차트를 틀지 않았지만 좀 불안합니다. 자, 왜냐? 저는 박셀바이오를 20만 원 이탈 시부터 계속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이때 손절을 안 했어요. 쭉 갖고 가니까 20만 원이 벌써 10만 원이 이탈돼서 7만 원, 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손절도 못해요. 왜? 이 정도 빠졌는데 네. 그래도 한 10%는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심리가 항상 좀 문제인 것 그쵸. 같네요. 그래도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유 물량의 절반이라도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정말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내려간다면 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음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변동성이 커요.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로 매수를 하고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분할로 매수했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앞선 시세 때 매수를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라 생각해서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차, 그죠? 샀다가 그래도 짧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와요. 근데 여기서 팔지 않고 냅뒀어요. 그럼 2차, 여기서 사요. 그러면 평단이 한 요 정도 돼요. 15만 원 정도 돼요. 네, 15만 원 정도 돼요. 자, 이렇게 조정 매수를 해도 수익권으로 가지 못하고 손실 나는 종목들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종목군들을 고점에서 산다? 그럼 당연히 손실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노르페인트 14,700원입니다. 비중 40%네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분은요, 매수한 가격을 1차 조정에 잘 샀어요. 잘 샀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채운 게 문제인 거죠. 자, 비중을 40%를 이 위치에서 산다? 그러면 손절을 생각하고 저는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시세가 난 종목들 이 고점에서 잡으려면 전체 계좌에서 5에서 10% 1차 기다렸다가 61선 2평 닿으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추가 매수.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우선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게 그냥 안 오른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호가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확확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많은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1시간 안에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의 개수가 좀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못다한 것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블라인드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종목 상담을 하나 더 가고 갈게요. 제가 이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놓고 드린다고 했다가 지금 못 드리고 지나간 것 같아요. 퀀타 매트릭스 보유하고 계신 분의 평단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분도 굉장히 또 높은 고점에 가지고 계세요. 21,352원의 비중 40%.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요. 상장한
날에 이 저점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저점을 깨면 그것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깨면 제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저점이 안 깨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깨면 나중에 다시 그 저점을 돌파해서 올라올 때까지는 위험하니 손절 시그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퀀텀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D 프린팅 사업도 있고 아마 미생물 관련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입각해서 16,000원, 17,000원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손절하고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퀀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에서 저 같이 한번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그러면 안 좋은 종목을 대처해서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힌트를 듣고 가야 되겠죠. 네, 우리 보아 학생의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끝났는데요. 이제 종목 상담이 끝나는 동안 오늘따라 유난히 김쌤이 손절해라 하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는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의 투자백에서 아주 야무지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바로 블라인드 종목 제가 힌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사실 굉장히 좀 낯이 익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여러 번 블라인드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김쌤께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혹시 이 음식에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야채를 더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고기를 더 좋아하죠. 아, 야채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랬는데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저도 굉장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은 이 앞에 두 글자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뭔지 좀 또 허공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알파벳 두 글자인데 제가 이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알파벳 첫 글자를 하나씩 따면 이 두 개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블라인드 종목 앞에 두 글자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글자는 우리 한밤 가족들이 이제 이 정도는 좀 패스해도 아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기는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동물에서 그렇죠. 동물에서 나오죠. 그럼 동물은 어디서 키워질까요? 바로 그 지역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네, 그죠? 바로 이 농장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오늘 한밤 가족들 좀 영어를 하는 그 머리를 좀 작동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음식 두 가지의 이니셜 한 글자씩을 따시고요. 이 고기들, 동물들이 날 수 있는 장소 바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을 영어로 바꿔보시면 맨 마지막 글자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드렸으면 가운데 세 글자는 안 드려도 우리 한밤 가족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 톡방에서 지금 많이 맞춰주시기를 보고 있을게요. 네, 일단 뭐 팜벨트, 뭐 러스크벨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농장 지역과 이제 공장 지역. 그 중에 이제 농장 지역과 조금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블라인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이 종목을 갖고 왔을까 의아해하실 수는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기업이에요. 그럼 바로 이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파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는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쵸? 문구네요. 제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매수한 가격과 손절 가격의 그 괴리, 예, 괴리가 굉장히 작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게 근데 사실 뭐냐면 그렇게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목표가보다도 손절 가격이 뚜렷한 종목을 더 좋아해요. 오, 왜? 네. 손절 가격을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밀렸을 때 다들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행복해로 내가 샀으니 가겠지. 내일은 가겠지. 이번에 내가 샀으니 이번에는 여기서 반등을 주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종목분들은 다 저 세상을 가버리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 라인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짧은 손실로 끝낼 수 있고 다시 뭐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오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바닥권에서 양매도가 아닌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 이 종목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차트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마 차트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려보냐면 보호해소 물량이라고 하는 수급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업의 성장성, 본업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받아볼 수 있는 위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의 이 트렌드가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도 드렸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격인 철강이라든지 해운, 조선이 계속 다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쉬었던 제약바이오, 반도체 IT, 시총상위 투톱, 반도체 IT가 이어서 혹은 자동차 산업이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선 주도주가 조금 밀리면서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이 종목군들 지금 바닥권에서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군들이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셀트리온은 아닙니다. 그래 셀트리온은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니에요. 자, 그 종목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CMO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위치는 뭐예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뭐가 있죠? 앞으로 이 3사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어요. 합병 이슈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뭐 위로도 오를 수 있지만 아래로도 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불확실성은 조금은 피해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제가 지금 어떠한 제약바이오로 관심 가질까라고 봤을 때 충분히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종목이 뭔지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말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 종목이 뭔지 알았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업 연역이라든지 기업 기술력이라든지 중요하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말 이틀 동안 뭐 시간 짬 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거 노란톡방에다가도 그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종목을 상담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와 보아 학생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